딸이 엄마를 향해 지금 여기서 입 열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라고 웃는 순간 그 집안의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고성이는 지은호의 뒤를 밟는 미행자를 풀어 돈보다 더 더러운 증거를 잡아오라고 했고, 동시에 박진석의 귀에 들어갈 각서 한 장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번엔 내가 진짜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삼키며 아빠 박진석에게 모든 걸 폭로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또한 이상철의 그 한 번의 결심이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이상철과 박진석을 회장실에서 다시 마주치게 만들고, 고성이가 25년 동안 숨겨온 버린 딸 숨긴 수술 사라진 돈의 지옥문을 열어젖힙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영라가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 순간 고성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더 솔직하게 말하면 공포였는데요. 평생 자기 손 안에서만 굴러다니던 딸 박영라가 이제 와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사실이 고성이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고성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감히? 라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박진석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비밀, 그 하나가 딸의 입술 끝에서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요. 영란은 현관을 나서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공기가 목구멍을 긁었는데도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서 아픈 줄도 몰랐어요. 주머니에 손을 꽉 넣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죠. 내가 엄마를 협박했네. 영라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성의가 좋은 딸은 이래야 한다라고 정한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숨쉬는 법까지 맞춰 살던 사람이 영라였거든요. 고성이는 영라에게 늘 고상하게, 조용히, 품위 있게를 강요했습니다. 입는 옷, 가는 학교, 만나는 사람, 말투, 웃는 각도까지요. 영라가 그림을 그릴 때조차 성이는 내 손끝은 우리 집 격이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란은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고 숨통을 조이는 족쇄인 줄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모든 게 뒤집힌 건 며칠 전 우연히 들은 대화 한 토막 때문이었습니다. 영라가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 문틈 사이로 지은호와 한우진의 목소리를 엿듣게 됐는데요. 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쌍둥이라는 건 그냥 잊자.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려면 피로 연결된 생각부터 끊어야 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우진이 대답했죠. 내가 오빠잖아. 예전에도 널 못 구했는데 이번엔 도움이라도 됐네. 그 말이 영라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쌍둥이? 은호와 우진이 쌍둥이? 그러면 그 저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이 따라왔고, 그 질문은 도망칠 틈도 없이 답을 끌고 왔습니다. 우리 엄마 고성이는 정말 알 수가 없네. 박영란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평생 도덕을 들먹이며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던 엄마가 30년 전 쌍둥이를 낳고 그중 한 명을 버렸다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선택받은 아이와 버려진 아이, 둘 다를 죄인으로 만든 엄마. 그게 고성이라니요. 영란은 속이 울렁거리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렷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버린 건 처음이 아니었겠지. 그때부터 영란은 집안의 공기 하나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가 웃는 순간, 고성이가 화를 내는 순간, 고성이가 영라야라고 부르는 억양까지 다 기록처럼 머리에 새겨두었습니다. 그게 영라의 생존 방식이었고, 이제는 역공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죠. 박영란은 결국 병원에서 받은 명함의 주소로 고은호를 찾아갔습니다. 고은호는 처음부터 경계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말투도 날이 서 있었죠. 무슨 일로 왔어요? 영란은 목구멍에 붙은 침을
억지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희 같은 엄마 딸 아닌가요? 지은호는 망설임 없이 아니야. 난 내 가족이 따로 있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너무 호되게 당해서 너희 엄마 관련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엄마가 시켜서 온 것 같은데 난 사양이야. 그런데 의외의 말을 합니다. 절대 엄마가 시켜서 온 것 아니에요. 그냥 우진 오빠한테간 이식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태어나서 고생 많았고 엄마 대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고성의 딸 맞아? 아니면 고성이가 뭘 시켰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네가 미안하다고 해? 하며 물었더니 아마도 우리 엄마는 미안하다고 말 안 했을 거예요. 저도 평생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지은호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잠시 혼돈이 왔습니다. 은호 언니 우리 같은 편 될 수 있어요.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영란은 더 밀어붙였습니다. 나도 엄마 인형처럼 살았어요. 엄마가 입히는 옷, 엄마가 정해주는 길 그런데 언니는 아예 버려졌잖아요. 그것도 간이 필요해져서 다시 찾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라가 알았어요. 지은호는 또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고성이가 사람을 보내 입을 막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 너무 당연했죠. 그래서 영란은 일부러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난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아빠한테 전부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제서야 지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믿겠어요. 은호 언니라고 할게요. 그래도 괜찮죠? 언니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대신 나한테 언니에게 벌어졌던 일과 사건 사고들 전부 말해주세요. 그럼 저도 엄마가 지금까지 벌였던 진짜 나쁜 짓들을 언니한테 다 얘기할게요. 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인가 불안함 속에 작은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먼저 조용히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 성희를 친엄마로 마주했을 때의 장면부터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어요. 나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하다고 그런 말만 했는데요. 은호가 손등을 꽉 눌렀습니다. 근데 결국 목적은 하나였더라고요. 우진 오빠 아니, 우진이 간 때문이었어요. 나한테 적합성 검사받게 하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판을 짰는지 아세요? 박영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거절하니까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고, 하루는 사람 보내고, 그렇게 나를 흔들었어요. 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줬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내 값이라는 얼굴로요.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텐 장기 부품 그 정도였나 봐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0억 그때는 살겠다고 받아냈지만 나중에 우진 오빠한테 본인 선택의 삶을 살 수 있게 돌려줬어요. 그 돈을 평생 쥐고 살면 내가 진짜로 부품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은호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면서 나도 내 마음을 정했어요. 다시는 내가 누군가의 필요로만 불리고 싶지 않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톱이 살을 파고든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분노가 목구멍에 걸렸어요. 영란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고성이는 엄마가 아니라 괴물이야. 그리고 괴물을 꺾으려면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영라가 먼저 잡은 건 자기 인생의 줄이었습니다. 웹툰 작가. 영라가 오래 숨겨온 꿈이었는데요. 성희는 그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래서 뭐하니?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평생 사모님 소리 듣고 편하게 살잖아. 성희에게 편함은 통제였고 사모님은 족쇄였어요. 박영란은 처음으로 허락이 아니라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꽃다발까지 들고 아빠 박진석을 찾아갔죠. 박진석은 딸을 보면 늘 눈꼬리가 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 믿었습니다. 아빠만큼은 내 편일 거라고요. 영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사실 저 웹툰 그리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반응도 괜찮고 수익도 조금씩 나요. 전업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박진석의 표정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웹툰? 그걸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영란은 당황했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건데, 그게 왜? 박진석이 말을 끊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영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반대해서 올해까지만 하기로.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에 배신감이 확 스쳤습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는 그 기분이 박진석을 자극했죠. 박진석은 결국 성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너 엄마 말 들어. 그런 거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 찾아. 그리고 더 잔인한 말이 이어졌어요. 아니면 지난번에 엄마가 알아봐준 남자랑 결혼을 하든지. 박영란은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다 똑같네. 아빠도 엄마도 결국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안 궁금했던 겁니다. 영란은 집으로 돌아와 성희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좀 설득해줘요. 나 웹툰 계속하게. 성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말려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너 정신 나갔니? 그 말에 영란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말했죠. 엄마가 절 안 도와주면 나도 엄마 안 도와줄래요. 성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영란은 이번엔 더 또렷하게 던졌습니다. 우진이 쌍둥이 동생 지은호. 그 얘기 아빠한테 할게요. 그 순간 성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끝장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때린 표정이었어요. 성희는 애써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영라야, 진정해. 엄마가 아빠 설득해 볼게. 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못하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땐 저도 웹툰 포기할게요. 대신 엄마는 아빠한테 다 말하세요. 은호 얘기도, 우진이 얘기도 전부. 고성이는 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만큼 딸이 무서웠어요. 딸이 들고 있는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성희가 평생 만들고 버텨온 지위 자체를 터뜨리는 폭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희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분노보다 입을 막는 게 우선이었죠. 알았어. 엄마가 해결할게. 성희가 그렇게 말하자 영란은 미소를 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영라의 속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나 지금 엄마랑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건가? 그 자괴감이 영라의 등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해결이라는 단어를 가장 더럽게 해석해버렸습니다. 입을 막아. 연결고리를 끊어. 필요하면 여론을 만들어. 성희는 그날 새벽까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래된 네트워크, 돈으로 묶인 사람들, 약점 잡힌 사람들. 성희는 그 소나기를 다시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은호를 미행하라고요. 누구를 만나는지, 우진을 찾는지, 돈이 오가는지 숨김없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희는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잡으면 다시 통제할 수 있다. 며칠 후 박영란은 다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영라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나 결심했어요.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도. 지은호가 영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증언할게요. 영라 씨,
혼자 하게 안 둘게요. 영란은 그 손의 온도를 느끼며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말을 믿어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고성이가 그냥 두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성희가 영란을 불러 앉혔습니다. 영란야, 얘기 좀 하자. 성희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웹툰 작가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아빠도 설득해볼게. 영란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성희가 웃었어요.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대신 너도 약속해. 아빠한테 이상한 말하지 않기. 영란은 마음속으로 먼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회유입니다. 시간을 벌려는 거죠. 그래서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영란은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란야? 영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희였어요. 성희는 영란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영란가 멈칫하자 성희가 더 낮게, 더 차갑게 던졌습니다. 영란야, 너 엄마랑 약속했잖아. 아빠 요즘 연말 수출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은데 상의할 작은 일 정도는 엄마랑 먼저 상의하기로 했잖아. 고성이는 손을 꽉 잡으면서 압박 아닌 압박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영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얘기야? 왜 이런 분위기야?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말을 골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웹툰 얘기였어요. 성희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고 영란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졌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속으로 결심했어요. 다음엔 내가 먼저 칼을 꺼낼 거야. 고성이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이뤘습니다. 딸이 꺾였는데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영란가 이미 한 번 칼을 꺼냈다는 건 언젠가 또 꺼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미행하는 사람이 보내온 첫 사진이 성희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 지은호가 누군가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성희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 판을 뒤집을 놈이다. 성희는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어요. 좋아. 그럼 너부터 부러뜨리면 되겠네. 그런데 성희는 그 너를 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은호 곁에 서 있는 남자, 은호가 믿는 사람들, 은호가 의지하는 가족, 그리고 은호의 마음을 버티게 하는 사랑까지 전부 끊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성희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때리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건 여론이었어요. 익명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업계, 단톡방, 기사 댓글까지 성희는 사람들 입에 붙기 쉬운 단어를 골랐습니다. 오빠가 난 떼어준 사이코 동생 같은 말이 퍼지기 시작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쌍한 입양아였던 지은호는 순식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 사람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믿어. 성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믿는 사람, 특히 이지혁과 박성재까지 동시에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라는 게 진짜 친구면 끝까지 같이 무너져야지. 성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지혁이 회사 쪽도 성재 회사 쪽도 약점되는 거 하나씩만 캐. 그때 성의 머릿속에서 목표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카드였고 집안을 지탱하는 명분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지위를 증명하는 전시품이었죠.
그런데 그 성재가 하필이면 이상철의 막내딸 이수빈과 얽히고 있지. 성인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연결고리가 여기였네. 은우를 치려면 성재를 흔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오후, 놀이터는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했는데요. 정작 이수빈의 심장은 웃지 못하고 계속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수빈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기며 말했죠. 수빈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끝까지 가자.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들릴 정도로 이미 시련은 집안에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굵은 목소리. 야, 성재. 수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상철이 서 있었는데요. 밤새 잠도 못 잔 듯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고 이마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상철의 시선이 먼저 꽂힌 건 성재가 아니라 수빈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성재의 팔이었어요. 이상철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내 막내가 성재랑 저렇게? 그 순간 상철의 머릿속에는 나이, 이혼, 재벌, 위험, 수치심 같은 단어들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이상철은 성큼성큼 다가가며 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수빈이를 넘봐, 임마. 성재는 본능적으로 수빈을 뒤로 감쌌습니다. 아버님, 저 진심입니다. 수빈이 울먹이며 아빠 상철을 붙잡았죠. 아빠, 제 말 좀 들어봐요. 상철은 딸이 흔들리는 걸 보자 화가 더 치밀었습니다. 말을 들어달라는 건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이상철은 억지로 숨을 골랐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절친이었고 상철도 지역을 통해 성재를 아들처럼 대하고 수없이 집에서 자고 먹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우리 수빈이랑?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상철은 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수빈아, 일단 집에 가자. 수빈은 그 말에 더 크게 울먹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상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성재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께도 말씀드려야죠. 도망 안 갑니다. 상철은 잠깐 성재의 눈을 봤습니다.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눈이었죠. 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따라와. 집 거실에 도착하자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상철의 아내 김다정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고 수빈이 부엌 한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세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 막내 앞에서 재벌집 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그림 자체가 이미 싸움의 시작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아버지, 어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빌고 있었습니다. 다정이 먼저 터졌습니다. 성재야,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수빈이 평범하게 모두가 누리는 사랑도 하고 연애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 성재야, 네가 나를 살려줘. 너희 집안은 마음에 안 들면 결혼했어도 기어이 이혼시켰잖아.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 수빈이를 허락할 수 있겠니? 수빈이 엄다 다정은 통곡하듯 울면서 성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재 너는 이혼남이야? 9살 차이야? 성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상철은 낮게 그러나 더 무섭게 말을 이었습니다. 성재야, 네가 어떻게 우리 수빈이한테 이럴 수가 있니? 성재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집 안 분위기를 한 번에 읽어낸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혁이 잠깐 얼어붙었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툭 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둘이 멜로가 가능해? 수빈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이지혁은 말이 세게 나갔다는 걸 알면서도 웃음이 아니라 걱정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성재가 우리 집 막내랑 얽히면 그 뒤는 상상하기도 싫다는 걱정이었죠. 이상철은 천천히 박성재 앞에 섰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흔들리는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내 집안에 시집가면 행복할 수 있겠니?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상철은 재벌가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그 안에서 막내딸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지,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뒤, 상철이 수빈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수빈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리자 수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상철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반대하는 게 아니야. 수빈이 고개를 들었죠. 그럼 왜 그러시는 건데요? 상철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성재 부모님은 뭘 하시던? 수빈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성재 오빠 아버지는 연애는 허락하셨어요. 상철의 눈이 조금 풀리려는 순간 수빈의 다음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근데 새어머니는요? 수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한테 돈 때문에 성재 오빠 만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수빈이 눈물을 훔치며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협박도 했어요. 각서도 쓰라고 했고요. 나중에 헤어지면 위자료 청구 안 한다는 각서요. 이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딸이 각서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상철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의 문제였어요. 이수빈이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아빠까지 반대하면 그건 정말 못 버텨요. 이상철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수빈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럴 때 할머니라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제 편 들어주셨을 텐데. 그 말이 상철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상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그 미안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협박을 해? 돈 때문에 만난다고 모욕을 해? 상철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간다. 다음 날 아침 9시, 상철은 슈즈그룹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상철은 1층 리셉션에서 이수빈 씨의 아버지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박진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수빈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직장생활 안 본 사람처럼 깔보며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철은 기세 좋게 사전에 약속을 했던 안 했던 사람을 들였으면 좀 일어나시죠 하면서 내 딸 수빈이를 불렀을 때는 성재 아버지로서 불렀듯이 나도 성재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앉으라 했지만 앉을 필요는 없고 내 할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성재를 먼저 거절합니다. 물론 내가 친아들처럼 아끼는 놈이긴 하지만 내 딸 상대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혼남의 나이도 9살 많고 아버지 소나귀에 꼼짝 못하는 놈 아닙니까? 재벌이 아니라 재벌 할아비가 와도 안 되라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라고 박진석 회장이 큰 소리를 쳤지만 반말은 당신이 먼저 했고 나는 절대 당신 아들 우리 집에 안 받을 테니
다신 내 딸 불러낼 생각하지 마시오. 만약에 한 번만 더 불러냈다간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아내는 범죄자야 뭐야? 당신 아내가 내 딸한테 협박했어. 박진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박진석은 얘기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를 떨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네 아내한테 협박을 당했어.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상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하고 돈 때문에 만난다고 모욕하고 각서까지 쓰라고 했대. 우리 막내가 그런 소리 듣고도 꼭 참고 있었더라고. 나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어.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우리 수빈이 그렇게 안 키웠어. 돈 때문에 남자 만나는 애 아니야. 박진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무리 화가 나도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튼 게 아니라 쾅 하고 터졌습니다. 성희가 진짜 그랬어? 그날 이후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난다는 걸요. 박진석은 이상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철아, 수빈이 그 애 지금 어디 있어?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울다가 잠들었어. 박진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딸한테 그런 말이 같다는 자체가. 상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면 내 집안부터 정리해.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리할게.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거실에서 일부러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박성재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탁자를 쾅 치며 말했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수빈이 그 아가씨 아버지가 날 찾아왔더라.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더 크게 몰아붙였습니다. 연애만 한다더니 벌써 결혼까지 생각한 거야? 그런 허접한 집안이랑. 성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게 창피하다. 이럴 거면 사표 써. 하지만 박진석의 속은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성재야. 아버지가 지금 연기하는 거다. 조금만 참아라. 박진석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성희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더 잔인한 말을 골랐습니다. 성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숨을 꺼내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잔인함이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더 무서웠거든요. 성재는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빈에게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참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성희가 통화 내역부터 뒤질 테니까요. 성재는 대신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나 괜찮아. 너만 지켜. 무슨 말이 오가도 흔들리지 마. 그 문자 한 줄에 성재는 자기 심장을 억지로 묶어두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나도 괜찮아. 근데 무서워. 그 5글자에서 성재는 수빈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서워도 내가 먼저 도망가면 끝이다. 성재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겁먹은 얼굴을 지우고 단단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내일 고성이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안방 문에 귀를 대고 듣던 고성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끝났다. 성재가 수빈이랑 헤어지면 그 연결고리도 끊기지. 고성이는 그 순간만큼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몰락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모르고요. 고성이는 그날 밤 성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재야, 집안 체면 생각하자.
너도 네가 누군지 잊지 마. 성재의 손이 잠깐 떨렸지만 성재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다음날 병원. 고성희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우진 환자 병실이 어디죠?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죠. 한우진 환자분이요? 어제 퇴원하셨는데요.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 간호사는 더 당황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수속하셔서 고성희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귀를 찢었습니다. 보호자라고? 내가 보호자인데. 고성희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넌 끝이야. 그날 저녁 7시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담가 화로구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예전에 딸 지은호 주변을 기웃거리며 인연인 척했던 그 여자, 그리고 딸의 인생을 뒤틀어 놓은 그 여자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고성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야? 이게 손님한테 할 소리야? 정순이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다가갔습니다. 손님? 당신이 무슨 손님이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까?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지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순이가 막으며 말했죠. 은호야, 들어가 있어. 엄마가 처리할게.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만날게요. 지은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25년 전 버림받았던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이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알았어. 근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 지은호는 고성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탁자를 쳤습니다. 쾅! 우진이 어디로 빼돌렸니? 지은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빼돌리긴요. 우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성인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죠. 고성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걔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구나. 지은호도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바람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이상한 바람인가요? 고성이는 분노로 떨었지만 지은호는 더 뜨거웠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고성이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은호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당신 아들이요? 지은호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당신이 우진이한테 뭘 해줬는데요? 나만 두고 필요할 때만 끌어당겼잖아요. 고성이가 말문이 막히자 지은호가 더 크게 내뱉었습니다. 우진이 살린 건 저예요. 재간으로 살린 거라고요. 병원비요? 그건 재간값도 안 돼요.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이는 주방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딸이 이렇게 버텨왔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딸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지은호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우진이 찾지 마세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은호 사무실. 지은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라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왔어? 영라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지은호가 눈을 가늘게 뜨자 영라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시켜서 왔냐고 묻고 싶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은호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건데?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라는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우진 오빠를 숨겨도 엄마가 못 찾아낼까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찾아낼 거예요. 전 그런 엄마가 무서워요. 언니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평생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지은호는 창밖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지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영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모든 실체를 밝혀야 해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영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를 왜 몰래 수술시켰는지, 저한테 뭘 했는지, 언니한테 뭘 했는지 전부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부모님 이혼할 수도 있어. 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단단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엄마의 죄예요. 우리 죄가 아니에요. 지은호는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통제받고 억눌리고 이용당하면서도 버텨온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맞서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언니나 혼자는 못해요. 같이 해줘요. 긴 침묵 끝에 지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영나가 지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두 여자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 사무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은호, 한우진, 박영나가 같이 모이는 것은 낯설기는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눈빛이었고 고성이가 낳은 세 남매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겁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가 연락했더라. 아버지한테 엄마 실체를 밝히자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영나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도 같이 해줄 거죠?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더 이상 엄마한테 당하고만 살 수 없어. 버려진 딸, 이용당한 아들, 통제받은 막내. 셋은 처음으로 한편이 되었습니다. 지은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결될까?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증거는 제가 찾을게요. 엄마 드레스룸에 뭔가 있어요. 분명히. 영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엄마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의 눈빛이었죠. 우진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영나야, 위험하지 않겠니? 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은호가 영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같은 시각, 박진석의 서재.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철과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성희가 수빈한테 협박을 했다고 왜?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어붙었습니다. 이상한 외출, 비밀스러운 통화, 영나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그리고 우진의 수술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공백들. 박진석은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뢰하고 싶은 게 있으니 은밀히 알아봐줘. 며칠 후 비서실장의 1차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진석이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재단 후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나? 현재 확인된 금액만 500억 원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500억? 박진석은 숨을 골랐습니다. 더 조사해. 과거까지 전부. 또 며칠 뒤 비서실장의 2차 보고서. 회장님, 사모님의 25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진석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런데 딸만 버리셨더군요. 박진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데? 지은호 씨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진 말고 쌍둥이 딸이 더 있었다고? 비서실장은 그 이유까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사모님이 지은호에게 집착하던 이유, 우진의 수술, 공여자, 그리고 모든 것을 박진석에게 숨겨온 방식. 박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쾅!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자식 버린 것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 짐승이 내 아내였어. 박진석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폭발하면 성인은 증거를 없앨 겁니다. 그러니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성희를 속여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째, 버려진 딸. 둘째, 재단 횡령과 해외 계좌. 셋째, 우진 수술 은폐. 넷째, 이수빈 협박과 각서 강요. 다섯째, 박영나 학대 정황. 여섯째, 이지환 오토바이 사고 뒤에 사람을 쓴 살인미수 가능성. 박진석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죠. 경찰이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박진석 저택 거실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오늘 끝난다는 것을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재단 횡령 혐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와 한우진, 박영나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진이 이어 말했죠. 우리 다 알아요. 당신이 뭘 했는지. 영나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고성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나야, 너까지 왜 이래? 영나는 눈물로 젖은 눈으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일행은 드레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영나는 벽면에 가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조금과 서류 몇 장, 그리고 리모컨 하나.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나야, 그만해. 영나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안에 진짜 금고가 있었습니다. 영나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그 숫자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생일을 금고로 쓴다는 사실이 영나의 심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괴, 묶음 현금, 해외 계좌 서류, 500억 흐름이 찍힌 자료, 지은호를 버렸던 기록, 우진 수술 관련 문서, 은폐 정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군요. 고성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쿵 부딪혔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우아하던 화장은 눈물에 번졌습니다. 고성이는 목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나야, 왜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랬어요. 우리한테. 지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5년간 삼켜온 말을 이제야 내뱉었습니다. 25년 전에 저를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우진도 낮게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이용했어. 고성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 사람을 자녀로 만든 게 아니라 세 사람을 증거로 만들어버렸다는 걸요. 고성이는 경찰에 연행되며 현관에서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손톱이 바지를 핥히었습니다. 박진석은 한 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그 말은 고성이의 마지막 말할 기회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나야. 엄마잖아. 엄마라고. 영나는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쿵 닫혔습니다. 25년 전 지은호가 버려졌던 순간처럼 이번엔 고성이가 버림받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날은 너무 잔인하게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말이 곧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연행된 뒤 구치소 접견실에서 성희는 눈물을 닦고도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정리됐죠. 성희는 변호사를 마주하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 아직 남아있죠?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부인, 지금은 상황이. 성희가 잘라 말했어요. 상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숨겨둔 파일, 그거 밖으로 나가면 박진석도 같이 무너져. 그게 내 마지막 보험이야. 성희는 접견이 끝나자마자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가 받자 성희는 울먹이는 척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나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성희는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지는 게임은 안 해. 연행이 끝난 뒤 박진석은 지은호, 우진, 영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영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그때 웹툰 반대한 거 사실 연기였어. 성희 눈치채면 안 됐거든. 미안하다. 영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알아요, 아빠.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몰랐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지. 내가 못할 짓을 했다.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회장님 딸이 아니에요. 그 말이 박진석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끝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래도 영나랑 성재 오빠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박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날 밤 한강변. 바람이 차가웠지만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혁이 한참 말이 없다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이 낮게 말했죠.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혁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을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던 마음이 그날은 처음으로 선택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도. 지혁이 지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 포옹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봄. 야외 결혼식장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와 이수빈, 이지환과 박영나. 각자의 상처와 싸움 끝에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철과 박진석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야, 우리 동창인데 이제 사돈까지 됐네. 박진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모두가 환하게 웃는 그 순간에도 지은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끝까지 발악할 거야. 그 불안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비서실장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거든요. 보고서 맨 뒤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측에서 최근 외부 인물과 접촉, 과거 사건 관련 입막음 시도 정황. 박진석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성희가 숨긴 게 횡령과 버림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꺾어버린 더 오래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박진석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사님, 체포만으로 끝내지 맙시다. 저 여자가 숨겨둔 과거까지 털어주세요. 그게 진짜 결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도 모르는 번호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연문, 내가 닫는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고 지혁은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다음 싸움은 더 더럽고 더 깊을 거라고요. 고성희의 복수극은 여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